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열심히들 공부하고 있을 텐데 참 이게 안 돼서 힘든 학생도 있죠. 자, 상태가 변할 때 출입하는 열에너지 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여기 생각열기 만화 컷에 보니까 여기 사막에 보면 이게 낙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물병 같은 게 있는데 사막에서 쓰는 가죽 물통이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물이 조금씩 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시원하게 하는 비결일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어나온 물. 자, 물은 액체잖아요. 그렇죠? 이 액체가 사막에 보면 이게 뜨거운 태양에서 주변에서부터 열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낙타를 타고 있으면 낙타 주변, 여기 주변 공기, 낙타의 체온 뭐 등등 할 것 없이 주변에서 열을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자, 여기서 이제 주어하고 우리가 목적어 A, B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A가 열 에너지를 얘가 흡수해. A가 누구로부터? B로부터. B가 주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A가 B로부터 열에너지를 흡수하면 A 자체는 열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활용하겠죠. B는 열에너지를 빼앗긴 상태죠. 그럼 온도 측면에서 보면 B는 온도가 낮아져야 돼요. 빼앗겼으니까. 주위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주위는 누구냐?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시원하게 되는 거야. 가지고 있는 물통이죠. 물통도 더 시원해지겠죠. 그래서 물이 좀 더 시원해진다. 그 사람도 이제 시원한 물로 인해서 시원해지게 하겠지만 여기서는 좀 물이 시원하게 보관된다는 것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어나온 물은 어떻게 됐어요? 얘는 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얘는 이 물병에 있는 물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얘 날아가 버렸으니까 자기는 기체로 기화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서 날아갔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물통은 시원해진다. 뭐 그래서 물이 시원하게 보관되는 하나 이치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다는 얘기죠. 이게 불량이 아니고. 그럼 똑같은 상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건 치우고 가볼게요. 여기 지금 열에너지 흡수와 열에너지 방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느 거냐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걸로 교과서 이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름철에 기온이 높은 날 더워. 도로에 물을 뿌렸어. 도로에 물을 뿌려. 자, 도로가 B가 되는 거야. B. 물이 A가 되는 거야. B가 도로에 있는 열에너지가 물이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물이 기화한다. 여기서 보면 기화열을 흡수하겠지. 그렇죠? A, B로 구진한 다음에 열에너지를 흡수해. 그러면은 물이 가져갔으니까 물은 상태 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수증기가 돼버려. 그럼 얘는 수증기가 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면 되는데 도로는 어떠냐? 열에너지를 빼앗겼어. 그러니까 얘가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위가 시원해진다는 얘기는 열에너지를 준 부분이 어디냐? 공기도 될 수 있고 도로도 될 수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시원하게 된다. 이게 여름철 마당에 시골 마당에 물을 뿌리면 거기에 뿌려진 물이 마당으로부터 열에너지를 흡수해 가서 상태가 변화해서 기화돼서 수증기로 가버려. 그러면 열을 준 마당은 어떠냐? 열을 준 마당은 시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래, 드라이 아이스가 뭐냐면 고체 이산화탄소야. 고체 이산화탄소. 교실에 가니까 스님 고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만드나요? 그렇죠. 온도를 낮추거나 그러겠죠. 압력과도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체를 액체로 만들려면 아주 높은 압력 줘버리는 거예요. 액화시킨 듯이 더 압력과 그렇죠 온도와 관련 있는 요소를 변경시키면 고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고체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얘가 승화라고 하는 건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러려니까 많은 열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럼 A, B로 나누면 드라이 아이스가 A야.
그럼 주변에 드라이 아이스 주변에 뭐가 있냐? 아이스크림이 B야. 그럼 이 녀석이 얘한테 너 승화해서 기체가 되거라 하고 열 에너지를 주면 B는 자기가 열 에너지를 빼앗겼으니까, 빼앗겼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줬어요. 그러면 이게 자연의 이치는 뭐냐면 열 에너지가 많은 높은 곳,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게 돼 있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연력학 법칙이야, 우리. 그러면 빼앗겼다는 표현보다는 줬다는 표현이 더 부드럽고 좋겠죠, 그죠? 자발적으로. 그러면 아이스크림은 열 에너지를 이산화탄소에게 줬으니까, 고체 이산화탄소 줬으니까, 얘는 열 에너지를 줬으니까 자기는 온도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케이크가 또 더운 여름날이 됐든 어떤 날이 됐든 녹아서 문드러지지 않고 보관돼서 택배가 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체 이산화탄소를 얹어서 배달을 배달을 보내면 아이스크림이 어때요? 녹지 않고 배달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누가 열을 주었느냐, 누가 열을 받아서 자기는 승화했느냐, 달라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열에너지 방출에 관한 얘기를 한번 봐볼게요. 액체 파라핀이 A야, A. 얘가 액체 파라핀이 있는데 이번에는 응고하는 반대야, 반대. 이게 손이 있어. 손이 B가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엔 달라. 이거는 이제 방출이잖아요. 파라핀이 열 에너지가 많았어. 액체였어, 액체. 얘가. 그러니까 액체였던 애가 고체로 되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손에 있는 얘가 원래는 액체였는데 손에 묻었어. 그러면서 얘가 나오면, 손을 대고 나오면 얘가 고체가 돼. 이 상황에서는 어떤 거냐면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만 상태 변화가 일어나. 액체 상태와 고체 상태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액체는 입자들이 좀 어느 정도 풀어져 있는 상태잖아, 멀리. 근데 고체는 따닥따닥 붙어 있어. 이렇게 딱. 뭐 부피도 좀 줄어드는 것 느낌이고, 이렇게 배열이 달라지려면 뭐 열 에너지를 내놓아야 된다,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야. 그러면 얘가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어디로 방출하겠어? 주변이 얘 누구야? 주위에 있는 애가 손이야. 오히려 앞에서 공부했던 흡수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열 에너지를 A가 B한테 줬으니까 B는 따뜻하게 느껴지겠지. 그래서 온열치료, 손이 따뜻해지는 치료로 가능하다. 수족냉증 있는 사람들은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죠?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지금 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제 우유가 좀 차가웠나 봐. 근데 요 안에 이제 수증기가 와. 수증기는 아무래도 열이 많겠죠. 그러면 차가운 액체 쪽으로, 우유 쪽으로 들어오면, 관 쪽으로 들어오면 수증기 자체가 액체인 물이 돼요. 열 에너지를 얘한테 빼앗겼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준 거예요, 우유한테. 우유는 데워지겠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로 액화되는데 수증기가 A가 되고, 이게 우유가 어디 있어? 우유가 B인데요. 수증기가 자기는 물로 가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했는데 그 방출한 거를 우유가 바톤 터치한 거야. 그래서 위는 데워지고 얘는 온도가 낮아져서 물이 되는 거야. 항상 똑같습니다. 에너지가 방출되면 온도가 내려가야 돼. 올라가는 건 없어. 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이 되었고, 대표적으로 그런 거를 이용한 상태가 변할 때 열 에너지의 출입, 방출하고 얻고 흡수하고 이런 관계에서 열 에너지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에어 컨디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자연계에는 물이 흐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같은 높이의 물이 있으면은요, 물이 이 정도로는 우리가 조용히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높이로 흐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있어요. 근데 물의 높이를 차이가 되게 하면 여기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열도 마찬가지야. 온도가 똑같은 두 곳이 있어요, A와 B. 그럼 A에서 B로, B에서 A로 열이 이동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 곳이 온도가 높은 곳이 있다, B가 높고 A가 낮다, 그러면 B에서 A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 당연해요. 같을 때도 흐르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된 거, 더더군다나 이렇게 A와 B의 온도가 있는데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열 에너지가 흐르진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여름철에 밖의 기온도 35도씨, 안의 기온도 35도씨 쪄 죽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 혹시? 야, 나는 방 안에 있는 공기야. 내가 열 에너지를 바깥으로 줄 테니까 너는 더 온도가 올라가고 나는 시원해질게. 이게 저절로 안 일어나.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그런데 이거를 전기 에너지를 쓰면 강제로 돼요. 마치 우리 친구들한테 야, 너 선생님이 너한테 심부름 시킬 테니까 갔다 와.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갔다 오기도 하고. 요즘도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선생님이 맛있는 거 하나 줄 테니까, 그쵸? 갔다 오면 수고잖아, 대가. 부모님이 심부름 시킬 때도 구두 닦았어. 그럼 뭔가 좀 용돈 주시겠죠. 이게 자발적이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자연에는 더욱더 그렇다. 예를 들어 빵 셔틀을 시켰는데 갔다 오니까 선생님이 뭔가 이제 줬어. 사탕도 주고 뭔가를 준단 말이죠. 이게 가능해. 뭔가 있어야 돼. 자, 전기 에너지 써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자, 전기 에너지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액체 상태였어요. 액체 상태였다는 거는 아마 입자의 별이 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냉매야, 냉매. 냉매라고 하는 거는 공기를 차갑게 좀 뭔가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물질들이야. 착각하지 마. 지금 선생님 설명할게요. 여기 지금 실외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파란색이 액체야. 액체가 실내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떤 일이냐? 이 뻥을 좀 쳐봐야 되나요? 이렇게 아니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파란색의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방 안에 공기가 있겠죠. 공기 중에는 수증기도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작동이 되는데요. 이 냉매가 들어오는데 공기가 따뜻하잖아, 지금. 수증기도 있어. 더워. 여기 달라붙습니다, 관에. 그럼 열 에너지를 지금 공기 얘들이 열 에너지 온도가 높은 거고 냉매는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열 에너지를 냉매한테 줍니다. 냉매는 고마워 나 지금 기체로 될게 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 갑니다. 기화열 즉 액체였던 냉매가 A입니다. 이 실내 공기가 B예요. 그러면 이 공기의 B가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지금 A는 냉매한테 줍니다. 그럼 주고받은 게 있어요. A는 받았고 B는 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공기와 수증기는 온도가 내려가야 정상이고 냉매는 어떻습니까? 열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상태가 변화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기화열을 내가 충분히 기체가 될 만큼 열이야 고마워 하면서 얘가 기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었던 열 에너지는 냉매한테는 기화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주었던 공기, 열 에너지를 주었던 공기와 수증기는 온도가 내려가야 돼요. 공기가 내려가면서 시원하게 되겠죠. 그거를 전기 에너지를 써서 선풍기처럼 내보내는 게 에어컨디션 실리기 역할입니다. 그리고 수증기도 여기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관이니까 수증기가 안으로 못 들어가지만 이 주변에서 수증기가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생겨요. 에어컨디션을 작동시키면 실내기에서 반드시 물방울이 맺힙니다. 물방울을 또 배출해야 됩니다. 밖에 나갔던 이 냉매 기화됐던 애는 나가 좀 더우니까 보니까 이 바깥에보다 내가 지금 온도가 더 열 에너지가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열이 이게 자연스럽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럼 더운 바람 줘서 선풍기만 돌리면 내보내요. 이 상태는 같은 온도에서 어떤 쪽으로 열 에너지 이동이 원래 없어요. 없는데 전기 에너지를 써서 강제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3도로 놔둘 때 얘는 36도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35도 이런 식으로 36, 37도 이렇게. 얘는 자꾸 내려가겠죠. 27도 이렇게. 밖에가 더 많으니까 얘는 쉽사리 내려가진 않아요. 더 더워진다는 얘기야. 밀폐된 공간이면 이쪽이 바깥의 공기는 더 더워질 거예요. 얘는 시원해진 만큼. 자, 그렇다면 강제로 시켰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에어컨디션을 집어넣은 거는 상태가 변하는 게 있어요. 누굽니까? 냉매예요. 그럼 밖에서는 요리 기체였던 애가 액체 상태로 갔으니까 액화되겠죠. 액화할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했다. 안에서는 액체였던 애가 기체가 되었다. 이거는 뭐예요? 기화되었다. 기화할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다. 안에서는 이 냉매 입장에서는 흡수하고 밖에 나가서는 방출하고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내가 다 설명을 했고 LNG 출입에 대해서.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또 있어요.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게 뭐가 있어요? 냉장고가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가 있어요. 에어컨디션에서 실내기에 해당되는 것은 냉장고에는 응축기라고 그래요. 응축기. 얘를 축소해 놓은 게 냉장고예요. 밖에서는 증발기가 있어요. 증발기. 냉장고도 에어컨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야구 선수들 보면은 막 밖에서 더운데 여름에 막 할 때 말이죠. 에어컨 바람 내는 것도 있지만 냉풍기도 있어요. 냉풍기. 근데 냉풍기는 선풍기 날개 끝에다가 액체인 물을 살짝 스프레이처럼 선풍기 바람에 나올 때 같이 나오게.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그 뜨거운 열 에너지의 공기들로 인해서 뿌려졌던 스프레이의 액체가 요게 어때요? 선풍기 바람에 날리면서 주변에 어때요?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지는 기화돼서 수증기로 날아가. 그럼 주변이 어디야? 주변. 그렇죠? 바로 냉풍기가 쏘여져 있는 주변은 시원해질 거 아니야. 공기가 다 나와 있던 물방울한테 열 에너지를 줘가지고 수증기로 내보내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 요 대표적인 게 우리 선조라고 하는 게 뭐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내일 추워진단다. 어떻게 알았을까? 겨울이니까 추워지겠지, 당연히. 뭐 그러니까 물 항아리를 창고 안에 놓으래. 물 항아리를 창고 안에 놓으면 이 추운 날씨에 물들이 얼 때는 어떻습니까? 물이 얼음이 되면 상태가 변했죠. 액체가 고체가 됐으니까 응고라고 말하고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출해야 됩니다. 방출. 그러면 물의 입장에서는 A야. 물이 얼어서 A가 얼어서 주변의 B한테 열을 줬어. 그냥 주변에 누구야? 농작물들이 얼지 않게, 추수한 농작물들이 얼지 않게 해줬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A와 B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누가 열을 받고 누가 열을 방출하고 두신 누가 혜택을 보는가 이런 거예요. 자, 그럼 같이 볼게요. 융해, 기화, 승화. 융해, 기화, 승화는 상태가 변하는데 아무래도 입자별이 멀어지는 거야. 그럴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 얘들이 고체인 얘들이 또는 고체인 애가 액체 갈 때 이런 얘기야. 물질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 변화는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누구로부터 흡수하냐? 어디로부터 흡수하냐? 주변으로부터 흡수해. 그러니까 이 물질, 여기 좀 주어가 안 나왔어. 어떤 물질이 이게 A야. 그럼 주위가 B야. 주위가. 얘들이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B는 죽은 거죠. 상대적으로 얘는 열 에너지가 많고 온도가 높은 쪽이야. 그럼 높았던 이 B가 슬슬 서서히 온도가 낮아지겠죠. 주요 온도는 낮아지는 거야. 낮아진다. 그렇죠? 이건 반대입니다. 응고, 액화, 승화는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방출. 그러면 어떤 물질 A가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위는 열 에너지 혜택을 받아서 온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 이렇게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 흡수하는 거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